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48세 된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 사주도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그런 그 사주다 생각이 돼서 이 사주를 선택했습니다. 이 사주는 인월에 태어난 정유일주죠. 일주가 천을귀인, 우리가 일주 중에서 정유, 그다음에 정해, 계묘, 계사 이런 이제 그 천을귀인 일주들은 뭐 어려운 일에 처했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. 그래도 사주는 전체 기운을 가지고 생극제화와 형충회합으로 풀어야 됩니다. 신살로만 봐가지고 그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뭐 그 단편적인 그 해석이고, 사주는 8글자와 대세운을 같이 다 봐야 사주를 정확히 풀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사주는 정인격이죠. 그래서 무병갑 해가지고 항상 그 월지에 그 지장간을 쓰고요. 거기서 기운이 투출되어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. 여기는 그 기운이 그 투출되어 있지 않은 사주죠. 그런데 인을 쓰는 사주에 정관이 이렇게 그 2개가 투출되어 있습니다. 중관, 무거울 중자를 쓴 중관이죠. 이 관은 하나만 이렇게 그 투출돼 있어야 좋습니다. 중간이 되거나 관살 혼잡이 된 거는 좋지가 않죠. 그 사주에서 좋은 기운이라도 1개, 많아야 2개인데 특히나 관 같은 거는 1개만 있어서 그게 뿌리가 있고 옆에 그 관을 보호하는 그런 재나 인이 있어야 좋습니다. 그 이 사주는 중관인데 정임합을 해가지고 이게 관 하나가 그 잡혀 있는 모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사주가 더 청아해졌다, 사주가 맑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런데 이 사주의 가장 그 핸디캡이 이 정관이 하나 있는데 그 고관무보라는 것이죠. 그 관은 그 재나 인이 있어서 식상운으로부터 관을 보호해야 됩니다. 그래야 관이 깨지지가 않는데 이 사주는 정관이 홀로 이렇게 투출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무토나 기토가 오면은 이 사주가 극을 당하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 홀로 이렇게 돼 있는 사주는 귀에도 귀함이 그래 크질 않습니다.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주는 임수가 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정관이 뿌리가 있어야 그 좀 튼튼하고 그럴 텐데 뿌리가 없는 정관, 허울뿐인 관이 되는 거죠. 그 정관에 있는 기운은 지지에 뿌리를 둠으로써 그게 더 드러나고, 지지에 있는 그 기운은 정관에 투출됨으로 해서 그 어떤 기운을 발현하는 겁니다. 그런데 임수가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귀해도 그렇게 썩 귀하진 못한 사주다. 그런데 이 그 사주가 어렸을 때 그 수기운으로 들어옵니다. 이 수기운으로 들어와 가지고 관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대운 중에 뿌리가 들어옵니다. 이건 상당히 좋지요. 그 다음에 금의 기운으로 들어오는 것은 인을 쓰는 사주가 재운으로 들어오면 이때는 패가 되죠. 그래서 한창 그 자기가 잘 나가는 시기에 재운으로 흘러서 이 사주가 어렵게 되고요. 그 다음에 화운으로 들어오는 것은 괜찮습니다. 이 화운으로 들어오는 건 이러한 재를 극해주는 기운이라 말년은 또 괜찮아지는 그런 운이다. 이 지금 사주가 48세면은 정유대운 중에 있습니다. 이 정유대운은 이 일을 쓰는 사주가 재가 들어오면은 재극인이 되는 거죠. 내가 돈 때문에 내 기본적인 것들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운이 들어오고 있고, 천간에 관이 이렇게 잡힙니다. 정임합. 그러면 천간에 쓸 자가 하나도 없고 가장 귀한 정관이 잡혀 있고, 내 그 용신은 그 재로 인해서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유금이 들어오더라도 브로킹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사유합돼 가지고 더 치는 격이 되죠. 그래서 이분은 현재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부장판사로 계시는 분인데 지금 계속 법원에 남을지 아니면 노펌에서도 어떤 오파가 오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근리 나가는 게 좋을지 그런 걸 가지고 저울질하면서
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. 이 정유대운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극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런 기운이 세게 들어오겠죠. 그런데 이 사주가 보면은 토기운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영업이라든지 뭐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 로펌 같은 데서도 어차피 처음에야 뭐 그 전관 예우로 좀 대우를 받지만 그 토기운 그런 식상이 있어야 자기가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면서 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주 가지고 어떤 그 로펌에서 그 크게 출세한다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. 이분은 고지식하게 자기가 그 맡은 바 일을 충분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글쎄 지금 뭐 이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지만 좀 더 생각을 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 법원에 남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좀 지나면 이제 정유의 갑진이고요. 갑진을사 병어정미해서 쭉 흐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까지는 조금 그 진유합돼 가지고 그 재를 생해서 좋지 않지만 이제 화운으로 흐르면은 재를 극하는 기운이 들어오니까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신대운으로 오면은 이 신금에 이 수기운의 뿌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병화는 정관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.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인사신 삼형살이 된 거죠. 그런데 이분은 그 법원에서 죽고 사는 쪽에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럴 경우에 업상대처가 돼가지고 인사신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잘 오히려 자기의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일반 직장 같으면 모르는데 경찰, 검찰, 법원 아니면 의료계통에 있을 때는 인사신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자기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이 을미대운부터는 이제 정관 옆에 인이 투출돼서 좋고요. 그 다음에 인운에는 식신운도 좋습니다. 이때는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학교 같은 데 가서 가르치는 쪽 법대 교수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배운 지식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잘 가르치는 그런 그 교수가 돼도 좋고요. 아니면은 뭐 계속 법원에서 오랫동안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운은 좋게 들어오는데 이분이 과연 대법관이 될 수 있겠는가? 글쎄 그거는 지금 정관의 그 뿌리가 너무 없어서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정관이 어디 뿌리라도 한 기둥이 있었으면은 좀 제대로 됐을 텐데 여기에 뭐 자수나 뭐 해수가 있었으면은 참 좋게 됐겠죠. 근데 그것은 뭐 그림인 것이고 이 사주가 뭐 아주 크게 귀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가서 어떤 재물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판사로 계속 쭉 근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은 48세 된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.